자, 제 8장 이제 질문 기술을 활용한 언어 인지력 개발 훈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목차 읽기, 도서 설계, 핵심 파악은 앞에서 살펴봤죠. 책 한 권을 통째로 보는 과정에서 먼저 목차를 통해서 전체 상을 보고, 그리고 목차와 함께 지문을 엮어서 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기 위해서는 핵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장 단위에서 단락 단위의 핵심 파악하는 기술을 훈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해 단계,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뛰면 이제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는 기술을 가져야 되겠죠. 정보를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저장을 해두면 다음에 볼 때 더 빠르게 정보를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노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리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인 암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노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효과, 기억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특별히 중요한 정보들은 내 기억 속에 있을 때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반복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또 구조적으로 연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기억이 되게 한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정보가 머리에 기억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에 들어온 후 정보와 만나서 해석을 할 수 있고 만나서 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단지 의미 없는 반복 기억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암기한다라는 것이 불편함으로 남아있죠. 자, 노트 정리 기술을 다루기 전에 먼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비밀, 핵심 정보입니다. 인간 역량을 결정하는 기억의 종류는 크게 존재기억, 재능기억, 상식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재기억은 어떤 기억을 말하느냐면 개인 신상 정보, 가족 신상, 고향 환경, 직업 환경, 사회 환경, 달인 전문 정보와 같은 요소인데요. 이런 정보들은 잊어버리면 당장 정상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주소, 가족 이름, 가족 얼굴들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당장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겠죠.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참 별거 아닌 정보들이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주죠. 저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 기억은, 이러한 존재 기억은 그 기억하는 방식 자체가 반복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계속된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일이 별로 없죠. 생물학적인 어떤 질병이나 물리적인 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존재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치매 현상이 생기면 또 존재 기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재능 기억입니다. 재능 기억은 대부분 학습 정보, 도구 정보, 직무 정보, 인맥 정보와 같은 실제 업무상 능력을 발휘할 때 쓰는 기억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패턴 정보라고 하는데요. 학습할 때는 학습 정보이고 업무를 할 때는 업무 정보이고 관계를 할 때는 인맥 정보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재능 기억이라고 해요. 저 기억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억입니다. 물론 전제 기억에 비해서는 더 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재능 기억으로 정보가 들어올수록 이 사람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재능 기억은 반복과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을 하면 재능 기억으로 되고 또 패턴화가 되어 있으면 재능 기억이 잘 됩니다. 연상도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재능 기억을
학습 정보, 업무 정보에 대한 재능 기억을 많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주로 많이들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부한 내용 중에서 만약 보일의 법칙을 잊어버렸다. 전자기 법칙을 잊어버렸다. 이러면 여러분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에 있어서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렇게 존재기억과 재능기억은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억이면서 존재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재능기억은 우리의 삶의 역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상식기억은 주로 감정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단기기억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관계정보, 사회교양,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미생활, 다 일반 정보 같은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잊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물론 기억을 해두면 여러가지 관계에서 유익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 존재기억과 재능기억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존재기억을 잊어버리면 장애인이 되고 재능기억을 잊어버리면 역량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들어온 정보와 또 패턴과 그리고 조직 시스템들을 재능기억으로 만들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기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12년간 또 16년 공부할 방대한 정보를 핵심 정보를 재능 정보로 또는 존재 정보로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노트에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정보를 정리해서 그것을 기억으로 넘기고 그걸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점 정보. 핵심 정보하고 요점이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기억 정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보는 기억 정보. 기억 정보를 찾아서 정리하고 기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요점 정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여러 많은 양의 정보에서 핵심 요점만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핵심 정보 노트는 시험에 나올 만한 또 패턴화된 정보, 요소화된 정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정보, 이런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기후의 요소, 습도, 온도, 바람, 연소의 요소, 산소, 재료, 발화열, 음의 요소, 높이, 음의 크기, 음색, 힘의 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 소설의 구성 요소, 인물, 사건,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정보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핵심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기억해두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요소 정보로서 남아가지고 다른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이 패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 몸, 팔다리 이런 요소가 있죠. 또 식물의 뿌리, 그 나무, 가지, 잎사귀와 같은 요소. 이런 요소들은 알아두면 다른 사물들의 내용을 분석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핵심 정보를 가지고 기억으로 잘 정리만 한다면, 즉 반복 기억이죠. 반복 기억으로 잘 정리해서 재능 기억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을 칠 때 웬만한 시험은 다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할 때 습도, 온도, 바람 하면 이 3요소에서 아닌 것만 찾아내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약간 비틀어서 문제를 낸다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또 핵심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다른 글을 읽을 때 이 핵심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요소 정보, 핵심 정보를 다른 말로 요소라고도 하고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 요소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이걸 활용해서 다른 정보를 이해하고 또 다른 정보를 창조할 때 아주 유익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정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교육의 요소, 국가의 요소, 이런 요소를 알고 있을 때 이 요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제를 찾아라. 그러면 교사, 과정, 학생이라는 3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죠. 리더십의 3요소를 만약 알고 있다면 포용력, 결단력, 통솔력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갈 때 인성 요소하고 또 이것은 인성 요소고 이것은 비전 요소고 이거는 실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훌륭한 사람은 바로 인성, 비전, 그 다음에 실력이라고 말을 바꿔 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발명의 요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바로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기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효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씩 바꿔주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요소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파워풀한 삶을 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보, 이것은 단지 학교 다닐 때 기억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인들의 삶 속에서 직장인들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보 기억 노트 이거를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정보를 재능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핵심 정보를 발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핵심 정보를 탐색해야 됩니다. 예, 핵심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소스가 있죠. 교과서, 책, 기사, 대화에서 핵심 정보를 찾아와야 됩니다. 자, 이런 소스에서 정보를 선택하죠. 네, 사물이나 사건이나 방법 등의 어떤 요소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한글 파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핵심 정보 노트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파일처럼 자, 핵심 정보들을 곳곳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단어씩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아니면 참고서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정보가 노트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핵심 정보를 찾아서 자, 두 번째 핵심 정보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목과 내용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노트에 나눠서 기록합니다. 자, 여기가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암기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정보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보를 기억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원짜리를 30일 동안 모으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근데 한 달에 3,000원 모아라 그러면 하루에 3,000원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매일 1,000원씩 30일을 하는 건 힘들죠.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000단어를 거의 한 달 만에 외운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을 썼어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이 방법을 쓰게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초등 기본 영단어 800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글을 보고 영어를 맞추는 거죠. 자, 한글 보고 영어를 맞추는데 영어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되죠. 보통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하면 모르겠으면 여기서 보고, 예, 알겠으면 통과시킨 겁니다. 통과될 때는 여기다가 번호를 1번이라고 쓰죠. 또 예, 풍선에서 알겠으면 넘어가고 모르겠으면 애우고 완전히 알겠으면 2를 써버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찾아서 완전히 외워졌으면 1번.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총 하루에 몇 개를 외웠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1이 표시된 것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매번 하루에 한 번에서 두세 번씩을 한번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하고 외워졌으면 체크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거꾸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컬러를 넣어주고 이거를 컬러를 없애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가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이게 외워졌다면 여기다 또 체크합니다. 이걸 보고 외워지면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반복하면 인간의 두뇌는 반복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일정 기간 이상만 보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핵심 정보를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재능 정보로 만들어내고 더 멀리 나가면 존재 정보까지 가버리게 됐죠. 이렇게 존재 정보까지 간다는 것은 완전한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 거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지나면 다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존재 정보처럼 반복을 통해서 외우는 존재 정보처럼 말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정보로. 정말 외워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 둔다는 것은 능력 자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복을 해서 결과를 낸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정보 노트의 쓰기 방법입니다. 자, 핵심 정보를 재능 기억으로 바꾸면 언제 어디서나 역량 있는 자가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보를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노트를 쓰게 하고 그 노트에서 강의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참고서를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핵심 정보에다 옮겨 놓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가 뭔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한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네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찾아 적어보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찾는 과정 자체에서 중요한 것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정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적어봅니다. 그럼 다음에 틀리면 다시 볼 때는 자기 뇌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딥러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해보고 틀리면 틀린 건 다시 사용하지 않죠. 맞는 것만 강화시키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핵심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찾아보니까 틀린 것은 약화시키고 맞는 것은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핵심 정보 파악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정보를 썼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보가 노트 정리의 첫 번째 정보입니다. 내가 찾지 않고 참고서에 찾아서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요점 정보 노트입니다. 요점 정보 노트는 어떤 거냐? 핵심 정보는 암기하는 게 목적이었죠. 반복 기억으로 암기해서 내가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점 정보는 그냥
강의 들을 때 들으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받아쓰기가 있고요. 들으면서 요점으로 정리하는 게 있죠. 요점을 쓸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을 골라 쓰는 거죠. 선생님 말한 문장 속에서, 선생님 말한 한 단락 속에서 중요한 걸 제목화시키고 그리고 설명화시키고 제목과 설명으로 나눠 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요점 정리 노트 방식입니다. 현재 그 형식은 같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자 요점 이거는 기억 노트죠. 강의 요점 노트는 한마디로 들어온 정보를 여기에 기록하고 들은 정보, 읽은 정보를 여기에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이쪽에다가 제목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의견을 쓰는 거죠. 네. 의견을 쓰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요점 정보를 쓰는 것도 따로 있고요. 자, 요점 정보를 쓸 때는 가능한 한 제목으로 만들어 쓰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책 읽기는 우리의 역량을 개발시켜 줍니다. 또한 그 역량은 인격적 역량, 그 다음에 인지적 역량, 그리고 관계적 역량 등의 역량들을 개발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기다가 기록할 때 독서의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성성 역량 강화, 인지 역량 강화, 그다음에 관계 역량 강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독서의 기능을 여기다 놓았던 거를 여기다가 옮겨버리면 정리가 되겠죠. 네. 자, 뒤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설명을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고요. 설명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독서의 기능이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길러주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의견, 즉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 역량 개발의 요소인데 하면서 여기서 인간 역량 개발 요소라고 요소와 유사라고 내 의사를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요점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이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독서의 기능이라고 하고 앞에다가 1 그리고 여기는 작은 번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독서의 효과 3. 독서의 원리 4. 독서의 평가 이렇게 정리했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여기는 독서의 이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독서의 기능을 1이 쓰든지 아니면 이걸 묶어서 1이 쓰든지 이것은 이제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 요점 노트는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또는 어떤 정보를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요점 노트를 쓰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들어온 자극된 정보를 핵심과 설명으로 나누고 그거를 체계화시키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 노트를 쓰는데 실제로 요점 정리 노트 쓰는 데 있어서 의견 쓰기도 있습니다. 자, 의견 쓰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견을 쓸 때는 올린 의견 정보 기록 지침을 활용하면 됩니다. 의견은 크게 인간의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느낌, 발견, 그리고 의문, 그리고 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느낌은 크게 다시 기쁨과 슬픔으로 나눠집니다. 기쁨은 순차적으로 좀 단계적인 강화 과정이죠. 공감, 호감, 감명, 감동, 감탄, 감사, 감격과 같은 기쁨 영역에서의 강화 과정이고, 슬픔은 비공감, 반감, 혐오감, 시기심, 그리고 분노, 증오, 공포감, 호기심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너 느낌은 어떠니? 라고 물을 때 많죠. 느낌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느낌은 결국 기쁨과 슬픔 중에 하나겠죠. 학생들에게 오늘 기뻤니? 너는 슬펐니? 그러면 오늘 느낌을 얘기를 하면 기쁨 중 하나, 슬픔 중 하나겠죠. 그래서 기쁨은 이 정도 선에서 어느 거에 속하는지, 오늘 받은 자극에 대해서 어떤 쪽에 속하니, 슬픔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속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니? 라면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감명받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럼 오늘 감명받은 부분에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니? 그렇게 하면 그 내용에서 부족 정보나 부재 정보, 오류 정보, 세부 정보, 관계 정보, 비교 정보 등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부족 정보는 요소가 부족한지, 핵심이 부족한지, 근거가 부족한지, 대안이 부족한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럼 그 내용 중에서 네가 궁금한 사항은 뭐니? 사실적인 의문, 비교 의문, 추론 의문, 분석 의문, 종합 의문과 같은 의문들을 말하고, 마지막에 오늘 그럼 네가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점 노트에 자신의 의견을 쓸 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견 정보를 가지고 쓴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노트에 나의 의견란에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쓰여진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예제입니다. 자, 올려온 요점 노트에 실제 썼던 사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 자료를 보면서 쓴 내용이죠. 먼저 핵심 정보, 요점 정보, 의견 정보입니다. 자, 먼저 요점 정보에서 영상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나온 예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제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 중에서도 추론 의문이 들었죠. 놀라운 성품을 나타내는 부호가 인터레빙이라면 그 시초가 되는 에디슨 발명품이 아닐까라는 자 개인적인 생각들이죠. 두 번째, 인터레빙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인터레빙 법칙은 이런 것이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인터레빙 의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슬픔, 실망감,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 이야기라서 실망이다. 기쁨, 감탄. 하지만 물음표와 느낌표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부호와 말을 창조한다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해서 제목, 내용을 정리하고 하위를 정리한 다음에 상위 개념을 정리하고 또 의견을 정리하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를 보고 전부 정리를 끝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점과 핵심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방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이제 전체 내용의 개요를 잡습니다. 자, 전체 내용의 개요는 자, 이 요점 정리를 했으니까 이 전체 내용의 주제는 뭐냐? 두 번째, 주장은 뭐냐? 의도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나의 의견을 또 쓸 수가 있죠. 네, 나의 의견에는 의문, 슬픔, 발견, 계획과 같은 저 위에 있는 우측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총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의 의견 글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의견을 의견을 주제로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죠. 이 구성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요점 정리한 후에 이 요점 정리 내용을 가지고 이 아래까지 다 쓰게 한다는 것은 매우 좀 고급스러운 학습 활동이죠. 그렇지만 훈련이 가능하다면 이런 훈련까지도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점 노트를 정리하면서 예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한다면 어떤 아이들도 굉장히 뛰어난 정보 정리의 기술과 또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 인지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질문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정보를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찾아가는 핵심이 뭐지라고 찾아내고 다시 둘을 묶어서 뭐가 되지? 늘 질문을 통해서 요점과 또 상위 정보와 또 의견까지도 전부 내가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문 사고를 통한 인지력 개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노트 정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8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질문 기술을 활용해서 언어 인지력을 개발하는데 그 인지력 안에서 목차 읽기, 도서 설계, 핵심 파악, 그리고 노트 정리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발표 코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